땡스기빙 연휴 가족들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 여러 차트를 가지고 올해 부동산, 토론토 부동산을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달 월간 마켓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머릿기사가 40% 이상의 거래량 폭등이었는데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 40% 이상 거래량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서는 거래량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동일한 시간대를 비교해 보면서 작년 대비 14%가 여전히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콘도 거래량의 경우는 같은 기간인 4월부터 8월의 기간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28% 이상의 거래량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나온 9월 마켓 리포트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작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량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래량과 비교해 볼 때 올해가 작년보다 거래량이 1% 높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8월과 9월 그동안의 거래량 손실을 한 방에 만회한 거죠. 이 말은 역시 본마켓의 수요가 한여름에 터져 나오면서 코로나 이후의 손실을 회복했다는 것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의 거래량 증가라는 수치는 앞으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좀 보기는 힘들 듯 하지만 당분간 이런 여름에 나온 봄 시장의 수요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되고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곳곳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실제 앞서 말한 것처럼 고용지수도 작년보다 낮고 이민자 유입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거래량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보면 바이어 셀러들의 소비 신뢰 지수가 회복되면서 의사결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콘도의 거래량은 올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8% 이상 하락했다는 거죠. 한 달 작년 동월 대비 비교를 해보면 거래량이 오른 달도 있지만 이렇게 팬데믹 선언 이후 8월까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 거래량을 보면 이게 14년 이래 최저치의 거래량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비정상적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로우라이즈에 대한 수요하고 콘도에 대한 수요인데요. 팬데믹 전까지는 콘도의 수요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 그 이후 그렇게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새로운 부동산 매물의 수도 8월의 경우 작년 대비해 갖고 57% 정도, 9월에는 30% 정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9월 모두 전체 부동산 신규 매물 대비 거래량의 비율을 보면 60%를 살짝 밑돌아서 셀러 마켓 쪽에 가까운 밸런스드 마켓에 위치해 있습니다. 8월 한 달 콘도의 신규 매물 수는 작년 대비해 갖고 한 104% 정도인 2배 정도 늘었는데요.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리스팅 대비 거래되는 비율은 40%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9월에는 36% 정도까지 떨어져서 밸런스드 마켓을 지나서 이제 바이어 마켓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개가 나오면 한 40개 미만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다운타운 코어 중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유는 상황인지나 사람들과 많이 거주하는 콘도에서 사는 것을 꺼려하거나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다운타운에 있을 필요가 없는 가정,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인한 유학생들의 렌트 수요 감소 등이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렌트를 놓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물량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요는 살아나고 있고 거래량도 작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콘도 리세일 마켓의 상황은 현재 일시적으로 예전에 보았던 과열 양상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도 있는데 이유가 이제 문제는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콘도의 이런 모습은 이제 제가 뒤로 가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오르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추세선을 보면은 팬데믹 선언 이후 몇 개월간은 평균 추세선, 평균 가격이 추세선 밑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추세선 위로 팬데믹 선언 이전처럼 이제 올라와 있죠. 네,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가격이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
부분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9월 가격도 작년 동월 대비해서 14% 이상 상승했죠. 앞으로는 콘도의 가격 상황과 맞물리면서 평균 가격 상승은 보통 수준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현재 그 주거용 부동산의 상승을 견인하는 타입은 그 로우라이즈 시장이고요. 단독주택, 세미, 타운하우스인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이제 그 높았겠지만은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그 0.8% 상승에 그쳐서 지난 4개월 동안 이제 매달 막 올라오던 그 폭이, 상승 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난 4개월간 비교해 보면 이제 0.8% 전월 비교 0.8% 상승해 갖고 그 폭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콘도 시장에 비해서 이제 로우라이즈 시장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디태치드, 단독주택, 세미, 타운하우스 등이 이제 작년 대비해 갖고 50% 이상 거래량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3, 4월에는 모든 그 부동산 거래량이 급락을 하죠. 그 이후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디태치드 단독주택이나 세미, 타운하우스 등이 작년 대비 50% 이상 거래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콘도는 작년 동월 대비해서 11%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콘도의 지난 그 4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량이 1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8월만 해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콘도의 재고량은 2.8%로 3개월 미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9월달 재고량을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9월달 재고량을 보면 3.1개월로 늘었습니다. 밸런스드 마켓이었지만 만약 이제 계속적으로 신규 매물의 수가 거래량을 앞지른다면 그 재고 수준이 금방 3개월, 4개월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단독주택과 세미, 로우, 타운하우스의 그 재고량을 보면 2개월 미만의,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재고량으로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한 마켓을 보여주고 가격 상승의 압력을 이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이제 작년 동월 대비해서 가격이 한 20% 정도 올랐고, 세미, 타운하우스도 18% 정도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콘도는 8월 달에는 약 9.5% 정도 가격 상승, 9월에는 그보다 좀 더 낮았습니다. 올 한 해 한 자리 숫자의 가격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독주택 시장에서 이제 계속적인 그 상승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반면 콘도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보시면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과 세미, 타운하우스들은 팬데믹 선언 전인 이전인 2월달 수준 이상으로 가격들이 이제 올라와 있고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5.3% 이상 그 상승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외국인 투기세 NRSD 발효되기 직전 시장, 그 직전에 바로 시장이 한참 핫했었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3.3% 정도 빠지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시장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만 현재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콘도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힘이 팬데믹 전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팬데믹 전에는 콘도였어요. 여기 보시면 팬데믹 전에는 이제 콘도였는데, 지금은 단독주택이 이제 세미나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20년 이래 3개월 연속 총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 중에서 단독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 콘도 마켓의 경우는 15년 이래 처음으로 21% 미만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 시장은 상승 모멘텀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콘도는 거래량 하락으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건데,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생소하고 비정상적인 건데요. 비정상적인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과 콘도의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 그 가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죠. 자, 2016년 하반기에 이제 콘도와 주택의 가격 차이가 70만 불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콘도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이제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콘도와 비교하는 이제 셈이나 로우라이즈, 타운하우스들도 이제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헬스 크라이시스, 즉 건강과 관련된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언제 이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질지, 사람들이 언제 직장으로 복귀할지, 이민 유입이 얼마나 빨리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콘도와 주택과의 가격 차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2016년처럼 갭이 커지게 된다면 그 말은 콘도보다 로우라이즈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콘도가 저렴한 선택이 될 것이고 마켓 쉐어가 다시 콘도 쪽의 비중으로 늘어나면서 균형 잡힌 시장의 모습이 다시 갖춰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가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단독주택의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바이어 입장에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이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토론토에서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 얼반 엑소더스, 도시 탈출이다, 가격이 다소 저렴한 905 지역이나 GTA 외곽으로 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 중심부의 슬럼화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8월의 거래량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강한 성장세는 바로 이제 토론토 센트럴하고 웨스트, 이스트에서 나왔습니다. 토론토에서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토론토뿐만이 아니고 외곽 지역에서도 구입을 하는데 예전만큼 콘도를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센트럴 토론토 지역에서는 1.9, 2 밀리언 사이에 그 주택들의 거래량이 작년 동월 대비해 갖고 78%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서 콘도는 단독주택과 비교시 절대 거래량은 많았지만 5% 미만으로 이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듀람 지역의 그 한 달 재고량을 보면요, 한 달 미만입니다. 여기 보시면 듀람 지역 같은 경우 재고량이 한 달 미만 수준으로, 그리고 셈이나 타운의 경우도 보시면 2주 정도 되는 그런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타이트한 마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 외곽 지역의 수요는 다소 저렴한 시장 쪽으로 쏠리는데요. 이게 듀럼 지역만은 아니란 말이죠. 현재 그 50만 불에서 60만 불 콘도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나야가라 지역이라든지 해밀턴, 키치너, 워털루 등지에서 100만 불 미만의 단독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티까지 출퇴근이 필요 없거나 외출이나 소셜라이징 그렇게 많이 즐기지 않는다면 더욱 토론토 외곽 지역의 수요도 높아져서 그곳의 이제 부동산 시장도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 지역의 콘도를 보면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생기는 수치고요. 특히 다운타운 토론토의 경우 가격 상승과 거래량 상승률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너무 낮아서 전체 평균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거래 현황을 보면요, 4월에는 평균 가격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이 이제 늘었었는데 지금은 팬데믹 전으로 돌아와서 1.7부터 2 밀리언 사이에 이제 고급 주택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50% 정도까지 늘었고요. 2 밀리언 이상도 이제 한 150% 정도까지 이제 거래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는 것은 그 리딩 인디케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하위 마켓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아져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콘도의 경우도 50에서 한 80만 불 사이에 그 저렴한 가격대와 함께 그 1 밀리언 넘어가는 그 럭셔리 콘도 마켓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시장에서 그 팬데믹 전인 2월달과 또 그 이후 한여름이었던 8월달을 비교해 보면요, 토론토 동쪽 지역의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카보로 지역에서 거래 증가세가 있었고요. 물론 8월달 거래량이 작년 동월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센트럴 토론토의 경우는 이제 주택 거래가 증가했어도 그 차지하는 비중이 팬데믹 전보다 이제 낮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거래 비중이 9%로 이제 증가한 스카보로 지역, 그리고 21%로 증가한 이 듀럼
듀럼 지역도 이제 상당히 이제 눈여겨볼 만한데요. 2월보다 1%, 뭐 2% 증가한 것이 몇 년간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이제 미디엄 프라이스의 상승치도 보여주고 있고요. 토론토 중심부는 그 디태치드 하우스의 이제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엄 프라이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듀럼 지역과 홀턴 지역 각각 그 미디엄 프라이스가 12%, 8% 이제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 지역에서 미디엄 프라이스의 상승을 볼 수 있네요. 세미와 타운을 봐도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토론토 이스트 지역 거래 비중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팬데믹 이전보다 거래 비중이 10%로 2% 상승을 했습니다. 듀럼 지역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가격 압박 때문에 토론토 외곽 지역의 저렴한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고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제 풀이가 됩니다. 콘도 시장을 보면 센트럴 토론토의 경우는 이제 거래 비중이 45%에서 8월에는 41%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센트럴에서 콘도가 덜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홀턴 지역, 뭐 벌링턴, 옥빌 그 외의 지역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뭐 11%, 10% 이렇게 해갖고 늘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이스트 스카보로 지역, 그리고 요크 리전 번, 뭐 리치먼드 힐, 마캄 지역에서도 콘도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토론토 센트럴에 비해서 이제 센트럴에서 거래 비중이 이전에는 그 중심부죠. 토론토 센트럴에서 이제 다운타운. 그래서 거래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저렴한 지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팬데믹 전인 2월 달에 비해서 미디엄 프라이스들이 이제 가격이 뭐 여기서 센트럴 토론토의 경우는 7% 빠진 것이 보이네요. 이것이 이제 평균 가격이 7%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디엄 가격을 이제 사용해 갖고 표시한 건데요. 미디엄 가격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이 평균 가격을 이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격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과열되었던 이제 콘도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풀이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소프트닝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과열 양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콘도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것은 그 스퀘어핏당 가격의 변화인데요. 올드 토론토의 경우 분기별로 비교해 보면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스퀘어핏당 가격이 이제 5.4%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이토비코나 뭐 스카버로 그리고 노스역 지역은 비교적 그 변동이 분기별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고요. 그런데 작년도 전년도하고 같은 분기별로 해갖고 가격의 비교를 해보면은 5.1%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요. 포머 토론토 같은 경우는 그 외의 지역은 이제 더블 디지 수준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머 토론토의 분기별 비교 시 스퀘어피트당 5.4%의 그 가격 하락은 원인을 보면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현재 포머시티 그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바운더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 35,000 유닛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운타운에 몰려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운타운의 수요가 약한 상황인데 건설 중에 있던 유닛들이 대거 완공되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자까지 감소되고 포스트 코로나 분위기로 다운타운의 거주 선호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게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받쳐줄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렌탈 시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도 시장에서 렌트 수요와 공급이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좀처럼 보기 힘든데요. 수요가 낮고 공급이 많고 그런데 정말 렌트 수요가 없을까요? 실제로는 렌트 거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렌트 거래는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거래량은 작년 동월 대비해서 22%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수요는 더블 디짓으로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라는 것이죠. 자, 콘도 렌트 매물이 작년 대비해서 8월에는 116% 여기 지금 이 렌트 매물의 수요 그 공급이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116% 증가했습니다. 분양하는 콘도들의 그 대략 3분의 2 정도가 투자자들이 유닛을 구입한다고 뭐 얘기들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런 콘도들이 입주 등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대거 그 렌트 매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팬데믹 상황에 벌어진 일이고 참 롱타임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단기 렌트 매물이었던 에어비앤비 등도 이제 장기 그 렌트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굳이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다운타운에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가정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또 렌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공급이 여러 방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 매물의 수가 거의 기록적으로 높은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렌트의 수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 수요를 훨씬 빠르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10월 현재 토론토는 뭐 평균 12% 정도 렌트 가격이 이제 빠졌다고 이제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랜드로드 마켓이 10여 년 만에 테넌트 마켓, 뭐 렌터 마켓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 투자를 하시는 이제 손님들 때문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20대 이제 중반, 중후반인 밀레니얼 세대들이 늘 봐왔던 게 렌트 시장에서 렌트 오퍼를 내면 비딩, 뭐 멀티 오퍼, 경쟁 오퍼였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콘도 렌트 마켓 상황을 처음 보는 거죠. 10% 정도 렌트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굿 딜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나 지역에 따라서 렌트 가격이 더 빠진 곳도 있는데요. 여튼 과거 2, 3년 내왔던 그 렌트 가격보다 그 렌트비보다 200~300여 불 정도 적게 낼 수 있다면 그냥 있을 세입자들은 없다라는 거죠. 랜드로드와 딜을 한다든가 뭐 랜드로드도 어느 정도 그 집주인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절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조건에서 저렴한 유닛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렌트를 막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렌트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이상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3년간 그 보더라도 이제 렌트비가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죠. 앞으로 점점 이제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렌트 매물을 내놓았던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제 렌트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거에 구입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된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리세일 마켓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이제 렌트 매물의 공급량이 다시 재조정되고 렌트 시장을 서포트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드 토론토 이제 외곽의 416 지역이나 905 지역은 그래도 렌트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콘도 매물의 그 재고량을 보면요, 토론토 코어 다운타운을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높아요. 3.7개월, 약 4개월 정도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2분기의 모습을 보면 스퀘어핏당 그 렌트 가격이 작년 동분기에 비해서 이제 내려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 가전 등이 모두 완비된 퍼니시드 콘도 유닛 렌트 시장을 보면요, 에어비앤비가 렌트 마켓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많이 마켓에 들어와 있는지를 우선 알면 바로 퍼니시드 콘도 매물의 증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자료에 의하면 50% 이상이 그 에어비앤비 유닛에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량 중 일부는 이제 퍼니시드 롱텀 마켓으로 들어왔다고 본다면, 물론 그 중에 그 세일도 있었겠죠. 총 콘도 렌트 리스팅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21%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요. 이것이 다운타운의 그 렌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메인은 아니란 말이죠. 또다시 말하지만 그 완공이 되었거나 입주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투자자들의 물량, 그리고 다운타운을 떠나는 가정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주요 공급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퍼니시드 유닛을 원하는 세입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300~400불 정도 더 주고 퍼니시드 유닛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퍼니시드 유닛이 이제 그 수요는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24% 정도 하락했고요. 렌트 가격도 12.5%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변화 등을 설명드렸는데요. 콘도의 하락, 지금 사면 폭망, 이런 극단적인 단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얼마나 탄력적인지 그런 것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분양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와 함께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운타운이 왜 더욱 밀집화되고 몰릴 수밖에 없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